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이리저리 발뺌하고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 이거 오늘 하면 방송해야 되니까. 아이템 꽉 찼어. 이게 미세먼지예요. 숟가루 아니고요? 내가 50%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벼르고 있었어요. 규제하고 단속해서 대부분이 눈 가리고 왕원은 그 DPF 다는 거를 누가 판단해? 대기업을 다는 거. 공장에 갔었어요. 박용진 의원 되게 싫어하니까. 나도 좀 잠깐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만 관리하면 최종적인 소비 단계에서는 전기 차량, 수소 차량 수급이 실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100이라고 그러면 100 중에 50의 원인은 국내 발생이고요. 한 50 정도는 중국 인접 국가인 중국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걸로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 중에 하나인 자동차 엔진을 통한 발생, 타이어에서 나타나는 이런 미세먼지 발생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명장님이 주시는 엔진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태워서 버는데 완벽하게 태우질 못해요. 엔진 알펜 같은 게 저속에서 고속까지 하고 운전자에 따라 다르게 엑셀 페달을 밟고 또 짐을 실느냐 안 실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 또 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있던 데가 버스 회사에서 자동차 정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매연 검사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차 밑에 들어가서 머플러를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요. 일단 빼내요. 빼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빼내요. 그러면 브라크 같은 차를 그냥 다 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DPF라는 걸 이제 환경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줬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당연히 공짜로 해주니까 했는데 그거 할 때도 나중에 자기네가 나중에 수리비라든가 필터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다 밖에다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와 같이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책들에 대해서 그럼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든가 공장이라도 관련된 거 보면 하긴 해요. 법도 만드는데 법만 강화할 뿐이지 그걸 관리하는 거가 제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정책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전기차 사게 되면 보조금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살 때는 보조금 주죠. 근데 중요한 건 수리할 때는 보조금 안 주잖아요. 배터리 값만 2천만 원 넘네? 이러면 이 정책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서울 부산간 가는 것도 지금 전기차라 또 하이브리드차 가면 지금 이 물류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옳지 않은데 속도 조절해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종적인 소비 단계에서는 전기 차량, 수소 차량이 오염물질 발생 원인이 상당히 적죠. 거의 제로죠. 그러나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 그리고 수소를 생산해내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또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부생수소라고 해서 이제 저절로 얻어지는 수소만을 가지고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많아질 경우에는 이 정도로는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업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구축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는 혹시 보다 현실적인 미세먼지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자동차에 나온 먼지 이게 미세먼지예요.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숟가루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요거를 꼭 확 뿌리면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날아가요. 지금 자동차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차가 나왔을 때만 처음에 이거를 좀 관리하는 거고 검사 맡을 때 잠깐 테스트하고 그것만 통과하면 또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흡기 매니폴드 청소한다든가 뭐 센서를 교환한다든가 DPF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좀 넣어주고 또 연료 분사하는 장치가 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거를 교체해라 아니면 수리해라 이런 거고요. 이번에 저희 검사 장비를 하면서 나는 검사 장비에 또 이만큼 쌓였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없어요. 아주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데이터 주고 또 이걸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된 기술자와 메이커와 같이 합심해야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갔었어요. 노동조합의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께서 우리 조합원들 박용진 의원 되게 싫어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이제 이익이 나면 성과급으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그거를 다 그 리콜 충당금으로 다 밀어 넣어갖고 조합원들 분위기가 안 좋대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나 그 노조 쪽에서 저한테 제안한 건 있었어요. 포터 차량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영세하니까 차를 한 10년쯤 타요. 근데 주로 다 경유차죠. 포터 차량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량을 교체할 때 지금 전기 차량으로 이렇게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주는 보조금보다 조금 더 얹어주고 적극적 권정책을 좀 입안을 해주라.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량도 확 줄고 가로 열고 현대자동차 차도 많이 팔리지 않겠냐. 아마 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정책인 것 같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저는 약간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디젤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 몇 년 됐다. 그러면 폐차든가 아니면 DPF 달든가. 그러면 아직 차 멀쩡한데 DPF 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DPF 다는 거를 누가 파느냐? 대기업이 파는 거야. 그렇다고 DPF가 매연을 확 줄여주냐? 아니 처음에만 좀 줄여야지 조금 좀 관리 못하면 똑같아져. 환경부담금을 꼭 대기업 쪽이나 이렇게 갖다 밀어넣는 것보다는 트럭들 있잖아요. 사실 차를 고치고 싶어도 제대로 못 고쳐요. 그 트럭 하는 사람이 서울 부산만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400km 넘게 다니는데 고수도 달게 되면 타이어를 재생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재생타이어를 쓰겠어요? 자기가 지금 그 수입 갖고는 좋은 타이어를 쓸 수가 없는 다른 거예요. 비용을 줄여야. 네, 이게 사실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이게 사고 한 번 나면 이게 굉장히 대형 사고죠. 이슈가 될 거예요. 네. 진짜 우리나라 수출 역군들의 화물차 정말 미세먼지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쓰는 게 관리를 잘 할 거 아니냐. 네, 자동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